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7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2024년 새해에도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달 12월에도 조합픽들이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구매 금액을 줄인 승호패 조합픽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는 직전 올랜도전을 대패하면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주전 센터 뱀 아데바요가 22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연패를 막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원투펀치 지미 버틀러와 타일러 히로가 좋지 않은 득실 마진과 더불어 각각 15득점과 12득점에 그치면서 팀 총 득점이 87점에 그쳤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팀의 에너자이저 역할을 해줬던 루키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가 사타구니 부상을 당하면서 최근 4경기를 결장했는데 2구간 1승 3패를 기록한 마이애미입니다. 올 시즌 갓 데뷔한 하이메 하케즈는 평균 득점 14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팀의 핵심 스코어러로 자리매김했고, 특유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통해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었는데, 이런 루키가 없으니 확실히 공격력이 무뎌진 마이애미입니다. 에이스 지미 버틀러가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폼이 100%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고, 타일러 히로 역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이애미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원투펀치 버틀러와 히로가 얼만큼 제 몫을 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마이애미는 샬럿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테리 로지어를 영입했습니다. 카일 라우리와 2027년도 1라운드 픽을 내주는 조건으로 로지어를 품게 됐는데, 마이애미가 웃을 만한 트레이드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로지어가 기복은 있어도 확실히 현 시점 라우리보다는 공격력이 월등한 선수인 만큼 마이애미의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멤피스는 직전 토론토전을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런 잭슨 주니어가 27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루크 캐너드와 빈스 윌리엄스 주니어가 37득점을 합작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올 시즌 멤피스는 팀의 에이스 자모란트와 주전 센터 스티븐 아담스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상황이고, 마커스 스마트와 데스먼드 베인도 부상으로 인해 6주 이상 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빈스 윌리엄스 주니어와 더불어 올 시즌 데뷔한 루키 GG 잭슨, 데뷔 2년차 포워드인 데이비드 로디 같은 팀의 젊은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현 시점 팀의 에이스인 제런 잭슨 주니어를 필두로 젊은 선수들이 고군분투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 이번 경기 상대는 베테랑들이 즐비한 마이애미인 만큼 쉽지 않은 원정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마이애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은 직전 보스턴전을 패배하면서 최근 10경기 3승 7패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올 시즌 올스타 센터로 성장한 알페렌 생군이 24득점 11리바운드 10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딜런 브룩스도 25득점을 기록했고, 제일런 그린과 아멘 탐슨이 31득점을 합작했지만 보스턴에게 17개의 3점슛을 허용하면서 득점 공방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시즌 초반 수비 전술에 일가견이 있는 이메 우도카 감독의 지도하에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돌풍을 일으켰었던 휴스턴인데, 최근 10경기 기준으로는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22위까지 떨어지면서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전과 벤치를 오가며 활약해줬던 타리 이슨이 현재 부상으로 인해 결장을 이어가고 있고, 팀의 핵심인 프레드 밴블릿과 자와리 스미스 주니어 역시 직전 보스턴전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었던 만큼 이번 포틀랜드전 역시 이 둘의 출전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올 시즌 홈에서 16승 7패의 호성적을 거두고 있는 휴스턴이고, 하위권 팀인 포틀랜드를 상대로 최근 흔들리고 있는 수비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동시에 에이스 생군의 활약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포틀랜드는 직전 오클라호마전을 아쉽게 2점차 석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경기 3점 슛을 46.2%의 야투율로 총 18개를 기록하면서 거의 경기를 잡을 뻔했었던 포틀랜드입니다. 제라미 그랜트와 말콤 브록던이 나란히 18득점을 기록했고, 앤퍼니 사이먼스와 자바리 워커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주전 4명이 고른 활약을 펼쳤습니다. 벤치에서는 루키 스쿠트 핸더슨이 19득점을 올리면서 맹활약했고, 백업 센터 두옴 리스 역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2승 2패를 거두며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포틀랜드인데, 베테랑 제라미 그랜트와 말콤 브록던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앤퍼니 사이먼스와 스쿠트 핸더슨 같은 팀의 젊은 자원들이 힘을 내주면서 확실히 시즌 초반에 비해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4승 3패를 거두고 있는 포틀랜드인데, 현 시점 팀이 거둔 승리가 12승인 걸 감안하면 이번 휴스턴전이 백투백 일정이어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휴스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휴스턴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미러키 벅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러키는 디트로이트와의 2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최근 6경기 5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직전 디트로이트전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31득점, 17리바운드, 10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크리스 미들턴도 26득점을 올리며 제 몫을 해줬고, 데미안 릴라드와 브룩 로페즈, 말릭 비즐리까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주전 5명이 모두 고른 활약을 펼쳤던 미러키입니다. 얼마 전 1월 18일에 클리블랜드와 맞대결을 펼쳤던 미러키인데, 당시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결정하면서 클리블랜드에게 40점 차 대패를 당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야니스의 공백이 컸었던 직전 맞대결이고, 야니스가 출전했었던 12월 30일 맞대결에서는 승리를 챙겼던 미러키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원투펀치 야니스와 릴라드의 활약 여부가 중요하겠고, 최근 클리블랜드의 벤치 자원들의 활약이 좋은 만큼 미러키 역시 바비 포르티스와 제이 크라우더 같은 핵심 벤치 선수들의 활약 여부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올랜도전 대승을 거두면서 8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깜짝 활약을 펼치고 있는 샘 메릴이 3점슛 8개 포함 26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에이스 도노반 미첼도 25득점 13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주전 센터 제럿 앨런 역시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달성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올 시즌 팀의 핵심 선수인 다리우스 갈랜드와 에반 모블리가 부상으로 팀을 이탈하면서 큰 전력 손실을 입은 클리블랜드인데, 앞서 말씀드린 샘 메릴과 더불어 크레이크 포터 같은 기존에 중용받지 못했던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고, 모블리 대신에 주전으로 출전하고 있는 딘 웨이드 역시 제 몫을 해주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벤치 에이스로 거듭난 조지 니엥 역시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이고, 미첼과 앨런이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만큼 최근의 경기력을 이어간다면 클리블랜드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러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미러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직전 보스턴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33득점, 18리바운드, 13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카이리 어빙도 23득점을 올렸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20득점을 기록했지만 보스턴의 원투펀치 테이텀과 브라운에게 73득점을 허용하면서 홈에서 패배를 당한 댈러스입니다. 돈치치가 부상에서 복귀해 2경기 연속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은 모두 패배했는데, 들쑥날쑥한 3점슛 성공률에 따라
경기력 편차도 큰 댈러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피닉스전 돈치치와 어빙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직전 시카고전 짜릿한 신승을 거두면서 6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에이스 케빈 듀란트가 경기 종료 1.6초를 남기고 결승 미드레인지 점퍼를 성공시키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듀란트는 지난 인디애나전 40득점에 이어서 이날 시카고전에서도 43득점을 올리면서 절정의 슛감을 이어갔습니다. 시카고전 브래들리 빌과 데빈 부커가 34득점을 합작하면서 듀란트를 지원사격했는데 최근 팀의 빅3가 맹활약을 펼치면서 6연승 포함 최근 10경기 7승 3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피닉스입니다. 10경기 구간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 8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듀란트와 부커, 빌의 공격력이 올라온 상황이고 경기 막판 클러치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연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이 3인방을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피닉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골든 스테이트는 팀의 데얀 밀로예비치 코치가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면서 지난 유타전과 댈러스전이 모두 연기됐고 16일 멤피스전 패배 이후 9일 만에 애틀랜타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지난 멤피스전 스테픈 커리가 26득점, 앤드류 위긴스가 16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주전들이 대거 결장한 멤피스에게 불의의 일격을 맞은 골든 스테이트입니다. 최근 주전과 벤치를 오가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조나단 쿠민가 역시 20득점을 올렸지만 클레이 탐슨이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던 게 뼈아팠습니다. 직전 멤피스전 팀의 핵심인 드레이먼드 그린이 징계 복귀전을 치는 건 골스에겐 희소식이지만 경기력이 100%는 아니었던 만큼 경기가 없었던 9일의 기간 동안 얼만큼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애틀랜타전은 갑작스럽게 고인이 된 밀로예비치 코치를 기리며 골든 스테이트 선수들이 분명 홈에서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애틀랜타 선수들에 비해 체력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애틀랜타는 직전 세크라멘토전을 대패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트레이 영이 뇌진탕 프로토콜로 인해 결장한 가운데 디존테 머레이가 35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나머지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4명의 선수들도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야투효율이 좋지 못했고 트레이 영이 결장하면서 벤치 에이스 보그단 보그다노비치가 주전으로 출전했고 자연스레 벤치 구간 경쟁력이 떨어졌었던 직전 경기입니다. 최근 10경기 구간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13위까지 올라오면서 수비력은 다소 좋아진 애틀랜타지만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은 29위까지 떨어지면서 특유의 공격력이 많이 무뎌진 애틀랜타입니다. 팀의 핵심인 디존테 머레이가 끊임없이 트레이드설에 오르내리면서 팀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고 에이스 트레이 영이 이번 경기 역시 결장이 유력한 만큼 쉽지 않은 원정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골든 스테이트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골든 스테이트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수원 KT와 서울 SK의 경기입니다. 홈팀 KT는 직전 고양 소노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1옵션 페리스 베스가 23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하윤기도 13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문성곤과 한희원이 나란히 19득점을 올리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팀의 에이스 허운이 코뼈 골절과 종아리 부상으로 인해 2월 중순까지 결장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올 시즌 SK를 상대로 3전 전패, 지난 시즌까지 범위를 넓히면 SK에게 7연패를 당하고 있을 정도로 SK만 만나면 작아지는 KT입니다. SK전 연패를 끊기 위해선 역시나 용병 베스가 제 몫을 해줘야 하고 주전 센터 하윤기가 자밀원이가 버티고 있는 SK의 프론트코트를 상대로
얼만큼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SK는 직전 가스공사전 13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에이스 자밀원이가 21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나머지 출전 선수들이 모두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면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한 SK입니다. 현재 SK는 부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팀의 핵심인 김선영과 안영준, 허일영이 모두 부상으로 팀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위 원주 DB를 상대로 원희와 오색은 최부경을 동시에 기용하는 전략을 통해 승리를 따내며 저력을 보여줬었는데 직전 가스공사전을 패배하면서 역시나 핵심 선수 3명의 공백을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꼈던 SK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KT를 상대로 3연승, 지난 시즌부터 7연승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KT에게 강했던 SK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전력 누수가 심한 상태로 KT를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팀의 에이스 자밀원이가 올 시즌 KT를 상대로 3경기 연속 20점 이상 득점과 더불어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원희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대구가스공사와 부산 KCC의 경기입니다. 홈팀 가스공사는 직전 SK전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 6경기 5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팀의 핵심인 김낙현과 이대현이 모두 결정했지만 앤드류 니콜슨과 샘 조세프 벨란게를 앞세워 2위 SK를 제압한 가스공사입니다. 니콜슨은 이날 33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벨란겔 역시 17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지난 모비스전 42득점에 이어서 직전 SK전 33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 물오른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는 니콜슨이고 거기에 김낙현과 차바위, 신승민과 박지훈 등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도 올라오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스공사입니다. 올 시즌 KCC를 상대로 1승 2패를 거두고 있는 가스공사인데 두 번의 패배 모두 투포제션인의 접전 구도였고 니콜슨과 벨란겔 모두 KCC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두 원투펀치를 필두로 게임을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KCC는 직전 삼성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최준용과 허웅이 42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라거나도 16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삼성전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이호현과 정창영이 부상을 당하면서 비상이 걸린 KCC입니다. 이미 송교창이 종아리 부상으로 인해 팀을 이탈한 상황에서 이호영과 정창영마저 부상을 당한 만큼 식스맨들의 활약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번 가스공사전 허웅과 최준영, 라거나 이 3인방의 활약 외에 부상으로 이탈한 주전들의 공백을 식스맨들이 얼만큼 잘 메워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가스공사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와 홈팀 가스공사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7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